평범한 사람들의 리얼한 시사 만평 배틀전 마이 리얼 드립. 평범한 사람들의 시사 만평 배틀전 마이 리얼 드립 첫 회에 임해주신 타노스, 헐크, 스파이더맨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각자 자기소개 편하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시사 만평 배틀전이었어요? 나 지금 봤네. 그래, 요새 컴퍼티션이 대세잖아요. 빨리 자기소개나 하세요. 아, 그래요? 전 타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사는 헐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이고요. 정처 없이 떠돌아서 지역은 없습니다. 네, 세 분 어떻게 친하세요?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피디님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근황 토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우리 스파이더맨님부터 근황 토크를 좀 해주실래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역군으로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왜 제 노동이 웃기신가요? 왜 남의 노동을 이렇게 비웃음거리로 만드시는지 이분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타노스님은? 저요? 저는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고 있다. 저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왜 놀아요? 왜 노냐고요? 네. 그냥 놀고 있고 최근에 레이싱 휠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로트럭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짱인데? 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나 유로트럭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 와서 그 하세요. 발판도 샀어요? 우리 타노스, 헐크, 스파이더맨 세 분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대선 출마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그 맨 처음에 국민의례를 하거든요. 어차피 자기 혼자 하는 거 왜 국민의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쫙 있고 네. 사회자가 네. 이제부터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윤석열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기자들은 찍고 있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엉덩이 탐정 닮았음. 엉덩이 탐정이 누군지 알아요? 나 알아. 나 나는 봤어.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번 SNS 뜨면서 봤거든요. 나도 그것 좀 봤는데 진짜 닮았더라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똑같이 생기지 똑같이 않았어요? 생겼어. 아니, 종이 똑같은 것 같아, 종이. 이정미 대표와 철이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기자회견의 캐치프라이즈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인데, 사실 공정은 있는데 상식하고 국민과 뭐 함께 만드는 과 미래는 다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공정만 남은 것 같아. 공정. 약간 좀 이런. 공정과 분노로 국민과 만드는. 그렇지, 응. 그렇지. 그냥 선거에 유리한 것만 끄집어온 그런 느낌이고 그냥 안티 문재인 뭐 이런 느낌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뭐 공감을 할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윤석열의 마음 100% 이해해. 왜요? 저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 실제로 막 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타노스가 말하니까 뭔가 일리가 있잖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어벤져스도 보면은 타노스한테 복수하고 싶어갖고 그렇지, 그렇지. 막 그런 막 맞아, 그럼 분노를 버려야 돼. 악에 받쳐 있을 거라고. 역시. 역지사지가 잘 되시는 타입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반성합니다. 엉덩이 탐정 얘기한 이후로 이분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저는 선언문만 읽었는데 저 한 3번 읽었거든요. 처음 읽고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2번, 3번 읽으면 뭔가 이 출마 선언문의 진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전히 뭔가 오리무중이다.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타노스님 어떠셨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나 있다. 본인이? 아니,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요. 네네. 아, 윤석열 전 생일이에요. 총장님. 네. 생일이라서 되게 기쁜 상태고요. 네, 네, 아니, 네. 윤석열이 화가 많이 나 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싸우면 화가 막 나면 막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땅 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딱 그런 느낌만 계속 많이 들던데? 막 까기만 하고 뭐가 없어. 그래서 그런 내가 느낌이 뭘 있어. 어떻게 하겠다. 음. 약간 이런 뉘앙스보다는 저분이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그렇지. 얼마나 참고 참았을 거야. 네. 이게 뭔가 화가 막 많이 나다가
끝에는 이게 저 인상 깊은 거 있었는데 반드시 만들겠다 이러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거 뭔가 우리한테 그냥 화이팅 하고 끝나는 느낌 아니에요? 난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긴 한데 화이팅 이러고 뭔가 끝난 느낌?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거 세봤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A4 용지로 7줄 나오더라고요. 네. 이 긴 출마 선언문 중에서 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욕하다가 난 이거 하겠다는 뭐 안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강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7줄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진보, 그래.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런 비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맞아.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해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건 나도 생각하는 거거든. 화가 났다라는 느낌이나 이런 거 외에 이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안 남기는 하는데 이제 복귀를 해주셔서 말씀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이제 구분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권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표현 자체에 뭔가 꽂혀 있는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오히려 그래서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좀 더 뭔가 적확하게 아니면 일상생활에 좀 가까운 언어로 짚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계속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표현만 계속 쓰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그냥 내 삶이랑 좀 상관없이 그냥 뭔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 약간 좀 그런 느낌? 자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인터스텔라 영화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딱 그냥 문과로만 이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과적 지식이 제로란 말이에요, 거의. 그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했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인터스텔라를 보고 아니 이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선생님으로 불러도 되나? 어쨌든 그 후보님께서 쓰신 글에 그런 얘기, 핵심 첨단 기술, 그리고 이거 뭐야, 정보 처리 기술, 기술 혁명 시대,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량 되게 많이 할애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과생이 이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건너올 수 없는 강의. 네, 그러니까 저분은 검찰이시잖아. 검찰이셨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을 전하고 싶은 게 뉘앙스가 컸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화가 많이 나니까 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나 땅만 보고 이야기하게 됐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다 잘 풀리는데.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임해야죠. 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네. 행복하지 않다? 저는 행복해요. 아니, 저는 제 기쁜 날. 친구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이 윤석열 출마 선언이 하도 화제가 돼서 한번 찾아봤대요. 찾아보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준 어떤 피드백은, 아니, 굉장히 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제 교양 과목까지 A+를 받고 싶어서, 교수님이 내준 모범 답안을 잘잘잘 외워서 한 치도 빠짐없이 쓴 학생 같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글이고 이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디저기서 뭔가 모범 답안을 끌어와가지고 쭉 답지를 쓴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에는 그 모범 답안이 구려. 근데 모범 답안은 그 교수가 주는 거니까 그 교수의 성향에 달라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제야를 다니면서 많은 또 교수님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주신 모범 답안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구린 거는 천안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 맥락들이 있는데 억지로 뭐 끼어드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분이 멘트를 아직 넘었어요. 정치적 글쓰기로, 그러니까 스킬을 전환을 못했다. 왜냐면 법학적 글쓰기만 계속 해오던 분인데 법학적 글쓰기는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뭐 말할 거고 2에서 뭐 말할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내가 뭔가 프리스타일로 약간 얘기해야 되는 느낌에 딱 왔는데 그 어법이 나한테 안 맞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이 가면을 지금 쓰고 말하는 것처럼. 맞아요. 제가 과제할 때 그렇게 해요. 갑자기? 윤석열 스타일로? 어. 아, 짱이다. 이제부터 교수님한테 윤석열 스타일로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신다고 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 혹시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회의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람이 높은 게 뭐야? 뭐예요? 사람이 높이 있는 거죠. 그럼 낮게는 뭐가 있을까? 지금 낮은 걸까? 지금 낫지. 그래요? 음. 그러면 지금 키가 큰 문재인 사람을 의미하는 건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아, 그래서 높다? 홍기범 같은 분, 이광수 같은 분. 사람이 먼저 다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아무래도 그런 뉘앙스를 좀 주려고. 그리고 우리 추미애 선생님은 윤석열 떨어뜨려 나온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내가 높았다? 난 장관이었고, 넌 좀 총장이었어. 이런 거요? 약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캐치프라이즈가? 예. 약간 뭔가 후보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렇죠. 성향이라기보다는 구도로서의 어떤 존재? 예.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평화 통일 이야기를 하셔서 네. 난 이런 정치 해야 된다. 저는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평화 통일 이분 갑자기 막 이런 느낌 좀 들었고 이런 거는 그 예전에 비서실장 했던 그 선생님 이름 뭐지? 안종석. 임종석. 안종석은 누구야? 어쨌든 임종석 선생님 같은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막 어울릴 것 같다. 사실 근데 연설은 서두가 사실 백미인데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그치. 이 서두에서 통일 대통령으로서의 뭐 비전 저는 밝힐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타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궤적이나 어떤 이분의 지금까지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셨잖아요. 그치. 근데 검찰 개혁은 이제 어느 정도 이뤘으니 나는 통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통일 전도사가 되신 것인지 약간 그런 게 좀 의아하긴 했죠. 맥락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기 차라리 그냥 전문 분야- 윤석열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가. 자기 전문 분야 해서 아직 적폐가 많이 남았으니까 다 때려잡겠다. 내가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다니겠다. 정의봉 이런 걸로 막 이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품격이 낮다 그래갖고 약간 뭐 했다고요?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 강국입니다.
우리가 품격이 낮다잖아. 나라의 품격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품격- 품격이 어때서? 우리는 품격도 낮아, 세상도 낮아, 사람도 낮아, 다 낮아. 아, 아주 화가 나요. 추미애 선생님의 그 하나요. 품격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또 아까 기분 하나요. 좋다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가 윤석열 전 총장 선언문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비교적 적합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달라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촛불이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행보가 그동안 촛불이 요구해왔던 것과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촛불에 함께 들어달라는 건 그것을 엄히 꾸짖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촛불이 있는 것인지 이 단어 선택이 정확한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촛불 시민들, 뭐 촛불 항쟁 이런 것들을 호명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사실은 그런 촛불 개혁의 그런 게 많이 흐려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반성이나 이런 건 안 보이면서 그냥 좋은 얘기만 갖다 쓰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도 되게 공정을 부르짖으셨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님도.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부르짖은 공정과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 부르짖은 공정이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단일된 가치로서 드러나지 않는 느낌? 우리 추미애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선생님에 비해서 국가 비전을 막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더블 복지국가, 더블 패티버거도 아니고 더블 복지국가 뭐야?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가 2배인 거지. 2배. 버거킹에 패티가 4개 들어간 햄버거 있는 거 알아요? 그게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4단이 있어. 우리나라에만 4단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그걸 도전해 보려고 3단짜리를 먹어. 그 4단짜리 못 먹겠어. 3단짜리 먹다가 나 다 못 먹었잖아. 밥 먹고 버렸어.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어쨌든 더블 복지국가랑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 건담이냐고. 뒤에 가면 뭐보다 높은지 나오네요. 돈이랑 빵보다 높은 세상이래요. 빵이요? 빵. 빵이요? 빵. 땅? 그거 알아? 빠는 팡. 빠는 빵 이거 몰라? 몰라. 빠는 뭐야? 빵 이거 몰라? 아 그래? 세대 차이 나요 저희. 그 슈퍼에서 빠는 빵이지. 빵. 슈퍼에서 빠는 빵. 슈퍼에서 빠는 팡. 아니? 슈퍼에서 빵. 아니 근데 와중에 라임이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 정공법 맞습니다 하고 정의, 공정, 복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이것이 추미애의 정공법입니다. 완전 라임 써는 요거는 인정합니다. 네, 라임이 요거는 네. 맞겠다. 내가 공정을 말하면서도 난 라임을 얘기하는 센스 있는 누구 약간 이런 느낌. 요거 높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법. 근데 와중에 이 전직 민주당, 현직까지죠. 전현직 민주당 대통령 3인을 포기하지 않은 이 알토란 같은 구성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저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아 이거 자기가 탄핵시켰던 사람인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노무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겼어. 왜냐면 이게 족보기 때문에 탄핵시킨 건 여부와 상관없이 족보를 있겠다. 이런 느낌이죠. 이재명은 합니다 하셨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마 선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거 영상이요. 분명히 업체한테 맡겼을 거거든요. 그렇지.
저 업체 어딘지 알아내서 블랙리스트 올려야 돼. 맞아, 그냥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만든 것 같아. 저 자막 저 세상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 그냥 사진만 나열돼 있고. 그 사진을 잘 찍었는데 사진들은 저기 보니까 저기 잘 찍으시는 분이 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출마선언문도 영상용으로 딱 그 제대로 만드셨더라고. 그래갖고 뭐 저는 컨셉에 가장 맞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합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알겠지만 저 영상 자체는 너무 굳었어요. 갑자기 영상 비평. 이거 한 줄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억강부약 억강부약. 다시 한번 해봐. 억강부약. 억강부약. 억강부약? 억강부약. 약. 억강부약.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억강부양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걸 억제하고 그런 거예요? 약한 거를 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한테 억세게 하고 약한 사람한테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 아닐까? 사행시예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억제하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부자 되게 하겠다. 아니야, 내가 맞는 거. 나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옛날에 뭐 점이 있네 없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스캔들이. 이번에 그랬잖아. 바지 벗을까요? 뭐 이 얘기했더만. 그러니까. 나오나냐고 5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신문에 그게 엄청 큼지막하게 뭐가 나왔어요. 되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있는 이재명 지사랑 그 옆에 엄청 큰 글씨로 점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어. 노답. 정말.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억강부약이나 대동세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뭐 기본소득이 어떤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건 또 그 바지 내리느냐 마냐 이런 거였잖아요. 나는 이 선거가 너무 혼탁하다.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바지 내리냐 마냐 난 이런 걸 기사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신문 뭐 TV 방송들 이런 거 할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종이 낭비고 전파 낭비라니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의 뭔가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사실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전 차라리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 논의들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맨날 스캔들 이런 기사만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기본소득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사실 대선 후보로서 뭔가 의제를 선점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선거 출마 선언문에는 2줄 나와요. 그러니까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이 한 4만 원? 전 국민에게 다 줄 때?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2줄로 줄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 캐릭터가 논쟁을 피하지 않는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뭐 예를 들면 4만 원이면 4만 원이면 어떠냐 해서 4만 원일지라도 이 기본소득의 당위성이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힘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좀 이런 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약간 기본소득을 못 놓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의 슬픈 약간 출마 선언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번은 진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적절히 그러니까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집권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오늘 기사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사이다 어디 갔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제로 사이다다?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라고요? 김 빠진 사이다인 거지. 그거는 어때요? 그 다른 사람들 출마 선언문은 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유니수 탈레반? 정말 탈레반. 이분은 거의 진짜 무슨 그런 무장혁명을 일으킬 사람처럼 막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공존을 외치면서 편가르기만 해대는 위선자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굳이 IS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탈레반을 꺼낸다는 거. 탈레반이 있어요 지금. 소탕되지 않았어요? IS 아니야 IS? 몰라. 나는 다 IS로 이렇게 흡수 통합되고 막 이렇게 돼. 빌라덴 뭐 잡았다는 뉴스는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빌라덴이 탈레반이야? 아닌가? 근데 윤희수 선생님은 저는 조금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좋았어요 진짜 처음에. 저는 윤희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 뭐랄까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 연설에서 크게 유명해진 적 있잖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나중에는 국민의힘의 큰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 탈레반이란 말을 썼을까? 이거는 여전히 미스테리.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갑자기 이 탈레반 얘기는 뭡니까? 달레반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있었던 거 알아요? 어? 예전에 달레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재인 지지자들을 네, 욕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그런 비하하는 말로 달레반이란 말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의도인가? 그런 의도면 너무 저열한데? 이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 그거 좀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노동조합만을 무조건 탓하는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이런 측면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보수 정당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정권 창출을 도운 민노총 비위 맞추느라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올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보수정당이 예전부터 민주노총을 불러온 공식 명칭이 아닌 멸칭이고, 그럼 새로운 보수정당이면 이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정당의 새로운 주자를 자임하는 분인데 사실상 기존에 뭐 과거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어법과 노조에 대한 태도는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건 좀 내용적으로도 아쉽더라고요. 윤희 선생님은 그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말은즉슨 청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보다 윗세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신선했던 게, 어머니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나는 너네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나의 자식 세대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한다. 이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자식 세대로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처음에 너무 흥미로웠고 긍정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이 기억납니다. 정치는 온 힘을 다해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는 일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내려앉으면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은퇴를 준비하는 당연했던 삶이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뛰어오를 기회가 없으니까 금수저, 흑수저 차이가 따라잡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입니다. 정치란 온 힘을 다해서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내는 일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뭔가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연설에서 차이점이 그냥 진짜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 눈을 마주치면서 약간 그 표정이나 어떤 이 입모양의 움직임이나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진정성 있는, 왜냐면 앞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앞에 프롬포터를 읽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쇼맨십을 가미한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이분은 연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계속 듣게 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확실히. 그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안 한 대선 후보들 중에서 어느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이 가장 기대되거나 궁금하거나 그러죠? 누가 안 했지? 홍준표? 저는 홍준표 의원. 저도 홍준표. 왜냐면 네. 기존에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마했을 때랑 메시지 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망둥어나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화법이 그러니까 동의 여부와 어떤 옳고 그름의 여부에 상관없이 굉장히 화끈하고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정치의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또 직설적인 화법을 우리 들어서 나다 할 것인가. 망둥어를 던지시고 톡방에서 나가신 그분. 저는 우리 당 후보님들이 참 궁금합니다. 정의당이요. 네. 선생님들은 저기 홍준표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당 후보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기대되고 궁금하고 약간 애당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저는 애당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요? 갑자기요? 저 탈을 쓴 이유가 있었네. 분위기를 반을 없애버리네. 네. 저요? 네. 화났어요. 뭐라고요?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대선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는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는 이야기 있으세요? 두 분 있으세요?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그 후보분들이 그 출마 선언하는 영상들을 올릴 때 그 자막 같은 거를 제대로 올린 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 청각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것이고 맞아요. 그분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게 보장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심상정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지지를 했던 이유는 사실 저거 내 얘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이런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고 뭐 이런 부분은 청년이 화두니까 공정이 화두니까 뭐 이렇게는 사실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게 딱 내 얘긴데 뭔가 내 문제인데 이런 걸 좀 해결해 주겠네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러니까 좀 그런 소위 마음을 두드리는 좀 그런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느낌이 좀 커서 우리 당 후보님들은 그 이름이 어떤 거든 간에 좀 그런 내 문제로 한 번도 정치권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더 조명하고 그분들의 서사를 더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정의당의 강점이죠. 그렇죠. 저는 두 분이 약간 이렇게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국가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집권을 할 거면 갖고 있는 국가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로운 목주국가라는 슬로건이 저는 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국가관이다. 우리 당의 후보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딜 봐야 됩니까? 그런 걸 언제든지 논쟁이 붙어도 다른 이제 당과 어쨌거나 집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어떤 진보 정당으로서의 입장이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잘 각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공정이라는 어떤 화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님들은 공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공정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공정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공정함에 갖고 있는 맹점이 실패하면 탈락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는 태도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후보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화낼 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약간 그런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치에 맨날 화나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이 사람한테 뭔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대면 화낼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화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행복한 하루. 행복하면 다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희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땐 더 재밌게 마이 리얼 드립 평범한 사람들의 리얼한 시사만평 배틀전 마이 리얼 드립.